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내 사주 내가 보는 법에서 지지 부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는 우리가 사주를 풀 때 이렇게 총 8글자가 있으면 바로 이 밑에 부분에서 들어가는 글자예요. 지지는 12글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띠예요, 띠. 우리나라는 띠가 있죠. 원래 보통 이제 자로 시작을부터 하는데 저는 일단은 계절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글자 간의 의미를 이제 풀이를 하고 저번 시간처럼 마지막에 예시로 연습을 하는 걸로 이제 할게요. 먼저 이 임묘진 요 부분 요 부분은 계절로 뜻하면 봄을 뜻해요. 봄. 그 다음은 이제 사오미 여름. 다음은 신유술 가을. 그리고 이제 겨울. 해자축은 이제 겨울. 그러면 글자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뜻을 이제 알아볼게요. 이건 약간 물상을 계속해서 떠올리시면 돼요. 먼저 이제 인은 범인자죠. 범인자. 바로 호랑이. 호랑이띠를 말하고 입춘이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범인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양의 운동이 활발한 시기. 양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기이니까 입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봄이 왔다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봄이 왔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새로운 거를 시작하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모양. 우리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계획이라는 걸 세우니까 계획과도 관련된 글자예요. 그리고 이 범이라는 것은, 호랑이라는 것은 무대를 굉장히 넓게 쓰죠. 산이라고 치면 산을 전부 다 아우르는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큰 무대, 넓게 휘젓고 다니는 그런 형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랑이의 특성을 생각하시고 또 이게 호랑이가 입춘을 시작하는 봄을 알리는 형태를 시작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은 묘목이죠. 묘목. 음의 목으로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제 을목을 뜻해요. 이제 을목도 음의 목이죠. 아까 임목 같은 경우는 간목을 뜻하겠죠. 양의 목. 이거는 토끼묘인데 우리가 토끼를 생각하면 토끼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잖아요. 계단을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듯이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계단 올라가는 속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제 양기가 이제 지나쳐서 분리되는 현상을 뜻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동하는 모양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묘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내가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형태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진토. 진토는 양의 토, 이고 용을 뜻하죠. 용. 우리가 이제 이 임묘진까지 오기 시작하면 양이 넘쳐서 곧 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음기를 조그맣게 만들고 겉에 아주 크게 이제 양기가 자리 잡혀 있는 시기인 거죠. 이 안에 음기가 갖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삼합이라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진토가 신자진 삼합을 하는 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안 속에 이제 음기를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은 양기가 강한 모습, 안에는 작게 음기가 있는 모습. 겉과
네, 속이 다르죠. 네. 그래서 안팎이 다른 형태를 가진 모양이에요. 용도 용이라는 마크가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용이라는 마크가 그냥 토끼나 쥐나 이런 모양의 마크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이제 큰 권력은 약간 상징하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 진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 지지에 이게 진토가 있느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이러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모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사화. 지지에 대한 글자는 계속 하면서 반복해서 하고 더 살을 붙여서 하고 할 거니까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그 다음은 사화. 사화는 양의 화 글자이죠. 사화는 뱀사자잖아요. 뱀사, 뱀띠. 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뱀은 일단은 발이 없어요. 발이 없는 동물인데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변화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발이 없이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이 뱀이라는 거는 능력이 이제 아주 뛰어난 거예요. 능력자. 어떤 상황에서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꾀돌이의 능력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화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은 저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우화. 우화는 음해화로 말이죠, 말. 이것도 말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어떻게 있죠? 가만히 있는 동물은 아니죠. 뛰어다니는 동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우화는 양기가 이제 아주 넘쳐서 이제 음이 한 개가 나온 상황이에요. 살짝 하나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 양기가 그래도 충만하다. 어쨌든 이제 이 말은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활발하고 역시 발산하는 기질이 강하고 그리고 말은 고개를 잘 숙이지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고개를 무릎을 꿇는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잘 안 하잖아요. 말은 이제 고개를 숙인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잘 안 하잖아요. 꼿꼿합니다. 말들은. 기본 성향들이 이제 우화자가 지지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미토. 미토는 양의 토고, 띠로는 이제 양띠죠, 양띠. 근데 이 미라는 글자는 사실 안일 미자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 뜻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뭔가 이제 덜 된 상태인 거예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미토가 지지 내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육친,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관계 속성이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약간 뭔가 덜 완성된 사람이 이제 집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이게 미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미토는 운에서도 그렇고 들어올 때 뭔가 확실하게 매듭 지어지지 않는 모양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양은 의외로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양기가 있지만 이제 음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또 특히나 남들한테 모르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은 네, 신금. 네, 신금. 양의 금이죠. 네, 원숭이. 네, 원숭이띠죠. 우리가 원숭이를 떠올리면 뭐 침팬지나 그런 동물들도 있지만 인간하고 이제 형상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재주가 많은 동물이에요. 네. 또 나무에서 뭐 이렇게 재주를 이제 부리고 막 다니는데 나무에서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분리되는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자체가 금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열매가 생기고 그 열매하고 나무하고 분리되는 것을 네, 형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행동을 잘하는 거죠. 이거는 또 독립인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금기운이니까 네, 열매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먹을 것, 네, 재물, 그런 쪽에 인연이 강한 사주인 거죠. 이 글자가, 이 신금이라는 글자가 네, 강하게 있어요. 나중에 이따가 지지선에서 우리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은 유금. 음의 금이고, 네, 유금은 닭유자죠, 닭. 네. 닭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네, 보시면 일단은 이 닭유는 이제 음운동이 완전히 구체화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닭은 반경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쪼고 구멍을 내고 이런 행동들을 하죠.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세균 같은 거 연구할 때 한 자리에서 하나를 계속해서 보고 그 물질을 꺼냈다가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닭유자는 이제 세균성 연구 이쪽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직업 뭐 이런 거를 볼 때 네, 닭유자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닭유자 이 글자에 앞에 이제 물숫자를 붙이면 이게 술주가 돼요. 술주. 술이라는 것은 이제 알코올이죠. 네. 소독하고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네, 역시나 이런 속성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런 속성이 있는 네, 직업이나 네, 환경 네, 이런 것을 이 글자를 보면서 네, 유추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술토. 술토가 참 복잡한 글자예요. 네, 많이 얘기를 했지만 네, 술토. 양의 토고 개를 말하죠. 개띠. 이제 우리가 개를 떠올리면 집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동물이잖아요. 뭐 여기에 있겠죠. 개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지켜요.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짖거나 뭐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진 않아요.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짖고 이제 지키려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안의 행동, 네, 밖의 행동이 다른 동물, 네,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개는 어쨌든 기다림의 연속이 있잖아요. 집을 지키는 것을 하기 위한 기다림, 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기다림. 그리고 또 개는 납작 엎드릴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이런 행위들도 잘 해요. 어떻게 보면 성격이 강인하지만 유연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개자를 가진 사람들도 술토인 이 개자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이 되게 방대하고 능력이 뛰어난 네, 글자예요. 이 글자도. 어쨌든 근데 개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때가 존재하는 네, 그런 시기가 있는 사주예요.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은 이제 해수. 해수는 네, 양의 수고 익히 아시겠지만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네. 돼지는 일단은 무엇이든 먹죠. 잡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잡식이라는 건 무엇이든 일단 먹는 것,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섞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섞여 있는 모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잡하죠, 좀.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먹을 것이 많다는 것도 맞아요. 먹으니까. 네. 그 종류가 무엇이든 식욕이 풍부하다. 네. 돼지띠의 자식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먹는 거는 들고 태어났다. 이런 속설들이 있어서인데 어느 정도 그런 게 맞는 거죠. 물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쥐띠. 이제 쥐자자고 네, 양의 수.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 다음 축토가 있네요. 네, 그 다음 일단 자수. 네, 자수는 겉으로는 이렇게 네, 음기가 에어싸 있고 이제 양기가 하나 올라와 있는 상황. 이게 양 1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쥐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떠올리면 야행성이죠. 야행성. 네. 야행성이라는 것 자체가 남은 모르는 네, 행위를 하는 사람. 그래서 비밀사가 많다. 드러나는 행위를 잘 안 하는 사람. 네. 근데 이게 본인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지지라는 것은 또 네,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이 이런 모양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축토. 네, 소죠, 소. 이게 이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네, 소. 밖으로 이제 음기가 아직도 에어싸고 있고 이제 양이 진행되지 아직 못한 상황이에요. 양이 진행되려면 우리가 이제 솟아오르는 임목부터가 양이 진행이 되니까 바로 그 직전의 모양. 소는 우리가 소가 일하는 걸 보면 네, 대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축토가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네, 대가를 지불받기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일에 비해서 대가가 적다. 네, 소처럼 네, 일한다. 소는 이제 매번 반복된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물을 씹고 삼키는 행위를 할 때도 동일하게 계속 입 안에서 네, 되새김질을 하죠. 그 약간 축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고집이 세요. 이 글자도. 계속해서 지난 날을 곱씹는 행위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지지의 이게 12글자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 네, 한번 네, 해보죠. 일단 여자분이라고 두고 날짜는 1987년 5월 30일 시간은 13시 50분이라고 칠게요. 네, 보면 일단은 여자분이시고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밑에 이제 지지의 글자가 미, 묘, 사, 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일단은 뭐가 중심인지 이런 것을 다 지우고 이 밑에 네 글자로만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글자들이 서로를 만나서 합이나 형이나 충이나 이런 걸 하지만 일단은 그것도 다 제외하고 일단 이 네 글자만 보고 풀이를 할게요. 이 사람은 이제 미토, 그 다음에 토끼, 토끼묘, 사화, 그 다음에 토끼묘 이렇게 있죠. 그럼 일단 색깔만 봐도 네, 금이랑 수가 없는 사주죠. 이 밑에 지지가. 그러면 이 사람은 결실을 잘 볼까? 아니죠. 결실을 보기 좀 어려운 사주. 물론 다른 형태로 재물을 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네 글자로 봤을 때는
결실을 보고 열매를 맺는 행위보다는 과정, 그걸 하려고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고 불을 지피고 이런 행위들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묘목에 대해서 있죠. 묘목이 지금 2개나 있죠. 어떻게 얘기를 했죠? 늘 계단식 발전. 네. 이 사람은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는 그 과정을 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되게 긴데 결과는 끝맺음은 좀 떨어지는 사람. 네. 그리고 독립적인 인자. 네.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독립적인 인자가 강하고, 또 이 사화라는 글자가 능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변화무쌍하게 행위를 하고 그 상황에 맞춰 대처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미토는 뒤에 이제 그 하나의 상황이나 나이나 시기에 따라서 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토의 운동도 목화의 모양을 가진, 원래는 이게 목 운동을 하는 토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까지 이 미토가 있다는 것은 이 목화 운동을 이 나이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일을 하고, 또 그게 그 결과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 거 해볼게요. 81년 10월 02일. 아까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죠. 지지의 술, 축, 유 이렇게 있죠. 완전히 다르게 나왔네요. 일단은 목이랑 화가 아예 없죠. 색깔만 봐도 아예 없고, 그러면 이분은 아까 그분과는 정반대되어 있는 속성을 가진 사람, 칼날같이 맺고 끊음이 강인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수라고 축은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랑 안에 양기가 있는 것, 겉에 음기가 있는 것, 이런 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맺고 끊임이 강하고 뒤도 안 돌아보겠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꾸준히 반복해서 하지만 소의 특성, 개의 특성, 지키는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남들이 볼 때랑 실제 내 상황이랑 약간씩 다른 거예요. 인생이. 어쨌든 이 토라는 것은 겉과 안이 좀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산하고 표현하는 기질, 과정을 겪는 그런 기질, 계획을 세우는 그런 행위, 그런 것들을 잘 못하죠. 이분은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인 거죠. 이렇게 예시를 2가지를 들어봤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 사주를 열어서 제가 설명했던 이 지지의 운동성과 특성을 맞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쪽의 글자들, 목화 기운이 떨어지는 이 음기의 기운이 강한지, 또 이 양기의 기운이 강한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임목, 묘목, 각 글자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글자끼리 합의되거나 충이 돼서 또 어떠한 일부 운동을 더 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글자만으로도 내가 어떤 지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이거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천간은 30% 정도, 지지는 70% 정도이기 때문에 이 지지의 환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좀 더 이 지지에 대해서 심화되는 내용을 하고 나면 이 지지만으로도 이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지 부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